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상관, 용, 제격에 해당하는 사주, 그 두 개의 사주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첫 번째 풀어보는 사주는 지금 보이는 이 사주입니다. 건명이고요. 무자년, 신유월, 무오일, 정사시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죠. 남자 건명이고 무자 양의해에 태어났으니까 대우는 순행을 하겠죠. 그래서 신유, 임술, 개해, 갑자, 을축 이런 식으로 순행을 하게 된다. 자, 여기에서 무토일주가 되고 6월에 태어났 6월 그러니까 8월이 되겠죠. 6월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상관을 이루고 있죠. 근데 이 상관을 이루고 있는데 사주 전체를 살펴보니까 자, 사유 합금이 되죠. 신이 토출해 있죠. 신금이 무토가 양쪽에서 신금을 생해 주죠. 여기 정화가 있는데 이 일주가 정화를 설해 가지고 신금을 생하니까 여기에서 얼핏 보기에는 무오일주가 조금 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정사, 무오, 또 무 해가지고 이 무오일주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상관 월에 태어나서 신금이 토출했지만은 이것은 무토를 극제하거나 설기하는 기운을 잘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무토를 극제하는 기운은 없고 여기에서 신유가 있어가지고 무토를 설기하는데 이 유를 오화가 극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오화는 유를 극하기 때문에 이 오화가 병이 된다. 근데 여기서 자가 있어가지고 자가 유의 도움을 받아서 오화를 극하기 때문에 자는 약이 된다. 그래서 이게 병약용신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상관이 일주를 설기하는데 그 설기하는 그 구멍을 더욱 설기구를 넓혀주는 재가 있어가지고 이 재를 용한다 해서 상관용재격이다 이렇게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도 볼 수 있냐 그러면 병약용신이다. 병약
용신이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병은 무슨 병이냐? 병들 병에다가 약 용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이 우리가 전 시간에도 했습니다마는 순폐와 진퇴의 기능을 여기에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놨으니까 이것은 청간끼리 작용, 이것은 지지끼리 작용, 이건 청간과 지지의 작용, 그리고 이것은 6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과 연, 월, 시간의 그 왕상휴 수를 이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이제 이게 습관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자, 이 유하고 금이 활성화되는 계절에는 이 사주가 발흥을 하고, 목하고 화가 발흥하는 계절에는 이 사주는 어떻게 된다? 매우 안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임술은 일단 임이 정과 합해 가지고 이 정의 기능을 약화시키니까 정림 합목, 그러니까 정림 합화목을 해야 되는데 목으로 화하지는 않고 이 임이 와가지고 정의 기능을, 정화의 기능을 제거하게 되니까, 합거시키니까 이것은 나쁘지 않은 기능이죠. 근데 술이 와서 보니까 한편으로는 인옷을 화국을 이루게 되고 술이 자를 극하기 때문에 이때는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해운으로 오면서 보니까 이 해는 사해충 해가지고 이 해를 그 화를 충거시키고 개는 정화를 극거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안 좋은 일이었겠죠. 여기에서 이제 갑자운이 오는데, 갑자운은 어떻게 됩니까? 자에서 갑이 생을 받아 가지고 뭘 하느냐? 여기에서 정화를 생하기 때문에 이게 정화를 생해줘서 꼭 좋다고는 볼 수가 없으나 이 갑은 자월의 갑이기 때문에 활성화되기가 어렵다. 근데 이 자월은 여기 연간 자와 합해서 5를 충거하기 때문에 이때도 좋은 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을축이 오지만은 신이 을을 극해서 이 을은 사실 정화를 생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지고 사유축 금극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 된다. 근데 여기에서 넘어가면은, 자, 병인운이 오는데, 병은
병화는 신화하고 합해가지고 이 신을 병신 합거해버리죠. 그런데다가 인이 와가지고 이는 자를 설해가지고 오를 생하고 인옷을 화국을 이루기 때문에 이 유가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 그렇게 있게 된다 해서 이 병인 운에는 좋을 일이 없겠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설하고 선생은 이 사주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이 사주는 토금상관이다. 무토의 신유금이죠. 하기 때문에 토금상관인데 일주가 녹왕하다. 자, 일주가 녹왕 사오. 그런데다가 그 겁인이 또 중봉했다. 이것도 인이 되고 이거 겁이 되죠. 이것도 인이 되고 그래서 겁인이 거듭 만났다. 겁인을 거듭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가 오히려 왕하다. 원래 태어나기는 식상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관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약하지만은 이게 신왕하게 바뀌었다. 그런데 일점 재성이 추수의 통원을 하고 이 자뢰 유생 유장자호 그랬습니다. 이 일점 재성 자가 있는데 이 자는 가을철 금의 그 근원을 통했다. 그 유금의 생함을 받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자는 또 뭐를 하고 있냐? 유의생, 이 유의생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는 이 자의 보호, 그러니까 오화가 충하는 이 자의 보호를 받고 있다. 자호 받고 있다. 그래서 유업이 소강이라 했습니다. 물려받은 업이 작으나마 그 강령하다, 편안하다. 그러니 유업 때문에 편안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갑자을축 20년은 이 갑자을축 20년은 재화가 개의 모두 마땅하니 자창수만 스스로 창업하여 수만의 재산을 이루었다. 치 병인운, 자, 이 병인운에 이르러서 생조화토, 화토를 생조하고 극설 금수하니, 이 금수를 극하고 설한다. 이 병화가 금을 극하고 이 수를 임목이 설해가지고 불록하였다, 사망하였다. 그러니까 이때 아주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시 설하고 선생도 그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사주를 한번 봅시다. 다음 사주는 자, 역시 건명이고 임신년 신해월 신유일 그 다음에
경인 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자 역시 건명 남자 사주고 여기 임신 양해 태어났기 때문에 대우는 신해 임자 개축 갑이 늘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순행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사주 역시 천간의 작용, 지지의 작용, 천간과 지지 작용 그리고 이 해월의 영향을 받는 연의 임일의 신 시의 경이 어떤 그 왕상휴 수의 관계에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자 여기에서 바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신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났으니 자 상관월에 태어났죠. 상관월에 태어났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일간이 유금록지에 앉았고 연간 역시 록지이고 그 다음에 천간에서 신금과 경금이 방조하고 있다. 돕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은 상관월에 태어났지만은 좋게 이 신금, 금의 성격을 잘 설해내야지만이 이 사주가 중화를 이루게 되는데 해수만으로는 이 금기운을 설기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서 인이 떡 이렇게 시에 버티고 있다. 그래서 해가 인과 합해 가지고 해는 신유금의 생을 받아서 임목과 합해 가지고 목으로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목을 용신으로 삼는다 해서 임목은 신금의 정제이다 해서 상관 용제격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인이 용신이고 해가 그러면 희신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운의 계절이 수목일 때는 어떻게 되냐? 발전하게 되고 자 화일 때는 이 임목을 설하고 또 금하고는 상극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가 없다.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임자하면은 자 강력한 수의 기운을 형성을 하는데 신자 수국을 이루고 이 수국뿐만 아니라 이 이미 인을 충분히 생하는데 이 통관 기능이 된다 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충분히 괜찮은 운이다. 개축에서는 자, 이 축은 신유 궁극을 이루고 이 궁극을 이룬 것을 개가 설하고 이 해서 이 개는 생을 받아서 경신금을 다시 설해서 임목을 생해주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축이 와가지고 금 기운을 생하고 금국을 이루기 때문에 또 반드시 좋다고 보기에도 좀 어렵다. 그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갑인운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인신충을 해야 되는데 해서 인신충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기운을 약화뜨리는데 충하기 전에 이 인해가 합해가지고 목으로 변하죠. 하고 여기 간목이 투출해 있기 때문에 재성이 아주 발달되는 운이다. 을묘 운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제 병신운에 오게 되면은 이 병이 신과 투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병은 좀 뭐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한데 여기에서 신차 진 수국을 이룬다. 그래서 이 수는 다시 해와 합해가지고 유금을 설해가지고 다시 인을 생하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 보기에도 좀 그렇다 하는데 이때도 좀 좋지 않은 부분도 있어 보인다. 정사운에 오게 되면은 정은 신금하고 하기 전에 정님 합을 해버린다. 근데 이 임을 정님 합을 해가지고 임을 합거해버리기 때문에 임의 통관 기운이 없어지고 여기에서 사유축 금국을 이루어서 사유금국을 이루어서 이 금이 인을 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꼭 좋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설하고 선생은 어떻게 해설을 했나 한번 봅시다. 이 사주는 금수상관이다. 자, 신금의 해수상관을 이루었기 때문에 금수상관을 이루었는데 사주가 모두 비겁이다. 자, 여기 신, 여기 신금, 자, 신금, 이 신유금, 경금해서 사주에 모두 비겁이 있어서 원래는 약하지만은 강으로 변했다. 그러고 수용 임목지제. 자, 비록 임목 재성을 용 쓰려고 하지만은 각히 해수 설금생목 또 그 기쁘게도 해수가 금을 설해서 이 해수가 금을 설해서 목을 생하고 사 비겁 무쟁투 지풍.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해수가 금을 설해서 임목을 생하기 때문에 통관을 시켜줘서 인신충을 해소해준다. 쟁투지풍, 싸우는 그런 바람을 해소해준다. 그래서 싸우는 방법이 없게 만든다. 뭐가? 비겁이 비겁이 싸우는 그런 바람을
해소시켜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같죠? 우, 득, 해, 충, 신충. 그리고 또 득, 해. 이 해가 신의 충을 풀어주게 한다. 자, 이것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네. 무해수. 해수가 없다면은 일생기도, 한평생을 일어서고 엎어지고 해서 무강, 그 안녕함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화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림의 떡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이 사주가 괜찮은 것은 전부 다 이 해수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수라 하면은 재치복신이야 그랬습니다. 이 해수는 이 인수, 재성을 생해주는 복신이다. 복신이다. 그래서 갑인을묘, 이 갑인을묘운으로 바뀌자 자수성가하여서 치부, 부를 이루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화운에 이르러서는, 자, 이 화운이라고 그러면 정사운이 되겠죠. 이 병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때는 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운에 이르러서는 이 정사운부터를 화운으로 보는 게 좋겠다. 전극 부정, 싸우고 극해서 부정, 이것은 그 조용한 태평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성은 또 설기돼서 이 재성이 설기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화 정화가 이 인목을 설기했다, 그런 얘기죠. 그 무심생색, 그 깊은 생색이 없어져 버렸다. 이 재성을 생하는 이 생이 없어져 버렸다. 여기에서 설명을 하자면은 사해충을 해버렸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사운에 이르러서 사맹은 인신사해를 맹이라고 그럽니다. 맹지. 이 맹은 뭐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죠. 사맹이 충겁하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사맹이 충했다는, 그렇게 겁까지는 안 봐야겠죠. 그럼 뭐냐 그러면 인, 신, 사, 해가 와가지고
사방이 온통 충하는 기운이다. 그래 사맹충이고 겁이 또 봉생을 만난다. 이 겁, 비겁이 봉생을 만난다. 이 무토가 겁을 생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봉생을 해서 불록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무오운에 불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설명도 설하고 선생의 설명이 조금 억지스러운 곳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주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두 개의 사주를 우리가 한번 풀면서 공부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상관, 용, 겁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